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목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오늘은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들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소식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어떤 정보들이 나왔는지는 이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암호화폐 가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이 비트코인이 하락했죠. 결국 하락하면서 1888불, 그리고 XRP는 29센트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온 안 좋은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로 지겹고 귀찮은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증권 관련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XRP 투자자 리플사 상대 수정 소장 제출 SEC 프레임워크 적용이라고 나와있죠. 자, XRP 투자자들이 리플사를 상대로 한 수정 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리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프레임워크 아래 증권으로 분류되는 XRP를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리플사의 XRP 홍보가 투자자를 현혹시켰고 이에 연방증권법과 캘리포니아주 광고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앞에서 잠깐 봤었던 것처럼 새로운 수정된 소장이 이제 제출이 된 것인데 여러가지 쟁점들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5일 제출이 되었으며 이제 특별히 이번에 그들은 SEC가 새롭게 출시한 문서인 디지털 자산의 투자 계약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근거로 XRP는 불법적인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리플 기업과 그들이 제공하는 솔루션인 XRP의 수요에 관한 차이점을 애매하게 만들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돈을 주고 XRP를 상장하게 하며 XRP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XRP의 수요를 증가시킨 사례 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리플사의 CEO인 빵용이 2017년 인터뷰 때 사람들이 리플사를 성공적인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XRP 가격이 오른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한 것을 꼬투리로 잡기도 했습니다. 리플사는 이에 대해 9월 19일까지 답변을 해줘야 되고요. 원고 측은 XRP 투자자들을 위한 집단 소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소송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어이가 없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나왔었던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SEC가 새로 발표한 프레임워크를 추가를 시켜가지고 애기들이 떼쓰듯이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단 리플사와 XRP 같은 경우는 진지하게 이렇게 브랜드를 따로 나눴죠. 리플사가 있고 XRP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XRP의 임원들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경계가 애매모호했다라기보다는 투자를 한 본인들이 차이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헷갈리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리플사가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XRP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다른 암호화폐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회사가 호재를 들고 나온다 그러면은 연관된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렇지 않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특히나 하락장 같은 데서 말이죠. 같이 이렇게 호재가 나와도 떨어지는 암호화폐들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시장 시절에 초기에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XRP가 상장될 때 리플사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거래소가 그런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리플사가 최근에는 XRP를 상장하기 위해서 거래소들에게 상장비를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100%는 잘 모르겠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장을 할 때 상장비를 주는 것은 이 거래소들 사이에서도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XRP가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이 증권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저희가 수없이 많이 했었죠. 저도 영상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일단 기존의 회사들에서 XRP를 사용을 해서 이미 송금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샌프렌드라든지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머니그램이 있었죠. 이 XRP가 증권의 위험 소지가 있었더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허용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핀센 역시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미 발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증권 관련 문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몰이를 하는데 사용이 될 수는 있겠죠.
한마디로 이것을 핑계에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더욱더 헷갈리게 만든다라거나 임시적으로 XRP 가격을 깎아내릴 수 있는 근거로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봐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XRP 일봉 차트 기준으로 50일 그리고 200일 이평선 기준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도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탱이 같은 경우는 24센트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한데에 모여가지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세 번째 안 좋은 소식으로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백시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백시에서 XRP가 한 번에 대량 매도되었으며 타 거래소 대비 62% 낮은 가격으로 XRP가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시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출금을 포함한 모든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백시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해킹 공격을 받을 뻔한 이후 플랫폼을 새로 런칭한 바가 있습니다. 자, 첨부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엄청난 대량 매도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거래소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여기서 집었을 수도 있겠네요. 62%가량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뭐 15센트 아래에서 주실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계속 보면은 이 백시 거래소 측에서는 XRP 대량 매도 발생과 관련해서 XRP 결제 일부 결함으로 거래소들이 공격 타깃이 됐다. 해당 문제를 파악하고 복구 중에 있으며 문제가 된 시점으로 관련 거래 롤백 작업에 착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KYC를 통해서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해서 조치를 취하고 자금을 원상복구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XRP 결제 일부 결함이라는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거래소의 결함이었던 것 같은데, 이 기사의 제목만 보게 되면은 XRP 결함으로 공격당해 라고 하면서 XRP 핑계를 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좀 약간 어이가 없었는데, 아니 지네들이 거래소 관리를 잘 못해놓고 왜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영화 실미도에서 나왔던 그 대사 있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정말로 비겁한 자식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왔던 세 가지 악재에 대해서 잠깐 돌아가 봤습니다. 증권 관련 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지겹습니다. 지겹고 XRP 차트상에서 일본 기준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 비트코인까지 더불어서 엎어지고 있는 것,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불안불안한 요소이기도 하고, 이어서 거래소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 아주 그냥 나를 잡았습니다. 나를 잡았어요. 아직까지는 29센트에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건투하면서 가격 방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 몇 가지 추가된 이제 작은 소식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벤케라 거래소에 XRP가 상장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솔직히 이거 보도 듣도 못한 거래소인데 이런데 뭐 상장비 줬을까요? 안 줬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 다음으로 제가 얼마 전에 다뤘었던 그런 기사가 있었죠. 영국에서는 영국의 금융행위 감독청에 의해서 XRP가 증권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었다, 분류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트윗을 이번에 미셸 본드 리플사의 국제 규제 관련 담당자 변호사가 다시 한번 리트윗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에서 이렇게 먼저 본을 보여줬으니까 미국 내에서도 SEC라든지 기타 여타 관련된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나와줘야 사업체들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XRP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라이언 자곤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들은 쓰고 싶은데 규제 문제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싸리 그냥 리플사를 영국이나 일본 혹은 싱가포르로 옮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이런 규제 문제 때문에 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죠. 리플사가 만약에 옮긴다라고 하면은 여러 나라들에서 두 팔을 벌려서 반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영국 쪽에서 이런 식으로 XRP 증권 관련 문제를 해결을 해주자 이제 영국 XRP 파운드 관련 차트인데요. 가격이 순식간에 한번 올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시세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영국 관련된 기사가 한 가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연금 및 사회복지 단체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들은 지불 분야에서 DLT와 블록체인 기술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예로 든 것이 바로 센텐들 뱅크의 원페이 FX입니다. 원페이 FX 같은 경우는 엑스커런트의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들은 이러한 예를 통해서 이 지불상 시간 및 비용 절약, 그리고 거래 실패의 비율을 줄일 수 있고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거래 내역이 모두 저장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발언을 최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예가 원페이 FX, 엑스커런트 기술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들 역시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로 엑심뱅크 은행 중에 엑스래핏을 첫 번째로 사용하게 될 유로 엑심뱅크도 영국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은 리플사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영국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XRP가 활용되는 그런 많은 예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들보다 약간 안 좋은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려서 아쉽기는 하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더욱더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